안녕하세요. 오래오래 동물영양 클리닉의 양파롱수 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번에 제가 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이제 사료에 대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예고 드렸던 것처럼 이 안에 단백질원이 정말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뭐 닭고기 베이스, 연어 베이스, 오리 베이스 이런 게 너무 많은데, 그러면 과연 우리 아이들이 이런 많은 사료 중에서 어떤 거를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고르는 게 좋을지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팁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사료를 굉장히 많이 갖고 왔어요. 제가 아까 전에 1층에 내려가가지고 이제 가능하면 좀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원이 들어간 사료를 하나씩 골라왔습니다. 이 사료는 포르자테닌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건데, 여기 보시다시피 물고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라벨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얘는 좀 생선을 베이스로 한 사료겠구나. 근데 보통 우리가 연어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뒤에 봤어요. 뒤에 사료 라벨을 보니까 얘는 쌀, 감자부터 쭉 나가는데, 여기 보시면 물고기, 청어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사실 청어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먹는 생선은 아니지만, 청어를 썼을 땐 분명히 연어와 다른 그런 영양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어를 썼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나중에 연어랑 비교했을 때 뭐 칼로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되게 많이 보셨을 상표죠. 내추럴 밸런스 회사이고요. 여기 보시면 오리랑 감자, 그 다음에 연어 오일이 들어가 있지만 여기 주 단백질원은 오리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한창 또 인기를 끌었던 사료죠. 나우 사료인데요. 나우 사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칠면조도 들어가 있고, 칠면조, 연어, 오리, 뭐 코코넛 오일, 거의 단백질원이 굉장히 여러 종류의 단백질원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사료인데,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 중에서 또 좀 알러지가 있거나 별로 안 좋아하는 기호성이 떨어지는 식재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강아지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런 것도 좀 살펴보시면서 사료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추리스라는 회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얘는 베이스가 램이에요. 양고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양고기는 이 재료가 다른 재료랑 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는 거는, 여기 보시면 사실 우리 뭐 토핑에도 제일 많이 쓰이고 국민 고기죠. 닭고기인데 현미 닭고기가 그 다음에 이건 베이스인 사료예요. 전에는 이런 닭고기나 아니면은 뭐 많아봤자 양고기 이런 단백질원들이 거의 주 메인 재료였지만, 지금 앞에 보신 것처럼 뭐 연어라든가 청어, 그 다음에 칠면조, 사실 칠면조 같은 것도 옛날에 피부 알러지 때문에 좀 새로운 노블 단백질, 새로운 단백질 먹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외국에서 수입하시면서 들어왔던 게 이제는 좀 많이 널리 퍼진 그런 식재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종류가 너무너무 다양하고, 이 사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가져왔냐면 가수분해 닭고기, 가수분해 닭간, 이 가수분해라는 것 때문에 갖고 왔는데요. 이따가 여기 지금 위에 보시면 기능성 사료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 사료는 처방 사료는 아닌 것 같고, 아니고 기능성 사료인데 왜 이렇게 가수분해로 되어 있는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료가 있는데, 일단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전 전혀 어느 일정 회사에 뭐 협찬을 받고 선전을 하고 광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 마트에 가시면 아니면 다른 동물병원에 가셔도 이거보다 훨씬 많은 종류의 사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거를 제가 일부분만 뽑아온 거라서 최대한 많이 이렇게 배열해 놓은 거지, 저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말씀을 드리고, 한 번씩 살펴볼게요. 일단은 크게 고기랑 생선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생선 중에서도 제가 청어랑 연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안 갖고 올라왔는데 대구 살 베이스로 한 사료도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연어 하면은 기름기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맞아요. 연어도 오메가3 때문에, 지방산 때문에
칼로리가 있는 거 맞고요. 하지만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도 하나씩 또 다식재료를 비교해봤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오리고기도 뭔가 칼로리가 높을 것 같고 연어도 칼로리가 높지만 이 중에서 제일 높은 거는 청어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그런 공공기관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었을 때는 청어가 연어보다 칼로리가 한 2배 정도가 높아요. 근데 그 말인즉슨 아마 제가 그 자세한 오메가3 지방산 그런 비율까지는 보지 못했지만 지방이 높은 만큼, 칼로리가 높은 만큼 그럼 비율은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사료는 처방식 사료예요. 처방식 사료인데 신장이잖아요. 근데 신장은 한 번이라도 노령견이나 노령류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백질의 함량이 높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자란 칼로리 부분을 이렇게 지방에서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더 청어를 쓴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오리인데요. 오리가 베이스된 사료인데 사실 오리 어떤 부위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오리 자체에도 굉장히 이런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식재료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청어 다음으로 오리가 칼로리가 높더라고요. 지방도 높고 그래서 약간 이런 거를 먹이실 때 우리 아이가 만약에 좀 살이 잘 찐다 약간 과체중이다라고 그런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이한테 사료를 줄 때 반드시 그 하루에 먹어야 되는 1일 총 섭취해야 될 칼로리에 맞춰서 주시고 아니면 조금 덜 주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아까 전에 급여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지난번에도 애들 건강 상태랑 칼로리에 따라서 다 먹어야 되는 양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그럼 우리 아이는 과연 얼마를 먹어야 되느냐라고 좀 궁금해 하실 텐데 팁을 드리자면 여기 사료 라벨 뒤에 보시면 이렇게 보통은 각 체중마다 이렇게 먹어야 되는 뭐 몇 컵이라든가 몇 그램 수가 나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각 그 체중별로 체중 범위마다 먹어야 되는 이렇게 급여량이 나와 있어요. 뭐 몇 그램이든지 아니면 몇 컵이든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 아이의 체중이 이게 4파운드, 11파운드면 보통 2를 나누시면 되거든요. 2.2를 나누시면 되는데 그럼 대충 뭐 2kg에서 5kg 사이에는 한 컵 반에서 한 컵을 먹여라. 그럼 좀 뭔가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밑에 한번 더 보시면 이 사료마다 각각 1kg에 몇 칼로리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료 같은 경우는 2kg당 얘는 3,706칼로리가 나와 있는 거고 사료 같은 경우에도 역시 사료 옆면이랑 급여량이 나와 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 사료는 kg당 3,741칼로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마다 체중도 다르고 건강 상태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아이가 몇 킬로칼로리 먹어야 되는지는 이제 동물병원 가셔가지고 수의 선생님들한테 여쭤보시면은 선생님들이 다 계산을 해주실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건 아이들마다 다 체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병원 가서 도움을 좀 구하시는 게 좋고 그럼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5kg짜리 말티즈인데 얘가 먹어야 되는 칼로리가 예를 들어 하루에 350이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 나와가지고 좀 이렇게 범위가 넓은 사료 회사에서 나온 급여량이 아닌 우리 아이가 하루에 350을 먹어야 되면 이 사료로 어떻게 먹어야 될지 그 비율로 구해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먹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단 사료를 굉장히 많이 훑어봤는데요. 크게 생각하시면 사료의 원료는 가금류, 닭고기, 칠면조, 오리고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생선 베이스로 해서 뭐 연어라든가 청어, 대구 이런 식으로 나눠 놓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가금류보다는 생선 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오메가3 지방산이 좀 더 풍부해서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건강한 아이들한테는 이런 사료 중에서 뭘 먹여야 될까라고 고민했을 때는 잘 먹는 거 먹이시는 게 제일 정답이고요. 먹고 탈 안 나는 거 그리고 우리 아이가 먹었을 때
좀 다양하게 먹을 수 있게 근데 자주 바꿔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이가 건강했을 때 여러 가지 맛을 먹어봐야지 나중에 아프고 아니면 더 나이가 들어서 입맛이 떨어졌을 때 하나만 편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좀 옵션을 넓게 해주기 위해서는 건강했을 때 잘 먹는 사료로 여러 가지 좀 바꿔서 계속 시도해보시는 게 중요하고, 이럴 때는 병원 가시면 사료 샘플 같은 걸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샘플 얻으시면서 사료에 대한 정보도 좀 얻으시고,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좀 알러지 같은 게 있어서 이것저것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줘야 된다라는 부분, 보호자분들은 기능성 사료도 그렇고 처방식 사료도 그렇고 분명 피부 쪽으로는 수의사 선생님들이 가수분해라는 얘기를 하실 거예요. 가수분해 사료 아니면은 새로운 단백질, 노블 사료 막 이런 걸 얘기를 하실 텐데, 가수분해 사료가 뭐냐면 여기 보면은 사료 라벨에 가수분해 닭고기라고 되어 있어요. 가수분해 닭고기, 가수분해 대두단백, 그 다음에 닭간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가수분해 해놓은 이런 기능성 사료가 있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가 알러지는 사료 안에 있는 단백질 때문에 식이 알러지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알러젠을, 그러니까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단백질을 다 잘게 쪼개놓는 거예요. 가수분해라는 얘기가 이렇게 분해해서 잘게 잘라놓는다는 얘기인데, 어느 정도 크기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 잘라놓느냐는 각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회사마다 좀 정보를 구해봐야 되겠지만, 키는 단백질을 잘라서 우리 몸에서 얘가 알러지를 일으키는 물질이다 라고 인식하지 못하게끔 잘라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무슨 닭고기 먹고 뒤집어지는 애, 아니면 오리고기 먹고 뒤집어지는 애, 이런 애들은 원료에 상관없이 모든 단백질을 가수분해 해놓으면은 아무래도 피부가 뒤집어질 수 있는 확률이 적기 때문에 이런 기능성 사료 아니면 또는 더 나아가서 처방식 사료를 고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오늘만 해도 지금 한 6가지 사료를 보여드렸는데요. 생각보다 만들어지는 재료도 되게 많고 골라야 되는 기준도 까다롭고, 그 다음에 먹여야 되는 급여량도 또 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근처 동물병원으로 가셔가지고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각 아이한테, 우리 집 아이한테 맞는 사료를 추천해 주시면은 거기에 따라서 꼭 이렇게 다 시도해보시고 먹여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우리 아이는 너무 사료를 안 먹는다, 우리 집에서 맨날 닭고기 삶아주던가 아니면 소고기 구워주던가 이런 것만 먹는다 라고 하면은, 그럴 때는 또 저한테 오셔서 영양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료를 좀 다양하게 먹여보시라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보호자분들은 그런 걱정이 있으세요. 이거 사갖고 갔는데 안 먹으면 어떡하지? 아니면 우리 애가 아프면 어떡하지? 라고 먹고 설사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걱정들을 제일 많이 하실 텐데, 일단 첫 번째로는 만약에 동물병원에서 사료 샘플을 얻으실 수 있으면 이렇게 소량씩 일단 먼저 그거를 테스트해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사료를 만약에 사가셨다라고 했을 때에는 기존에 먹던 사료랑 이게 좀 천천히 섞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기간 한 일주일 정도로 두시고요. 일주일에서 열흘? 근데 아이에 따라서 좀 더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 해가지고 처음에 9대1, 그 다음에 8대2, 7대3, 6대4 점점점 이렇게 천천히 바꿔나가면 아이들도 그렇게 크게 장이나 소화기에 문제 없이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시간을 두고서 한꺼번에 오늘 이거 먹다가 내일 이걸로 팍 바꾸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그래서 사료 안 먹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사료를 안 먹는 이유는 굉장히 많을 수 있지만 가장 많은 경우는 어렸을 때도 맛있는 것만 주시는 보호자분들은 이제 애기들의 고집이 굉장히 세져요. 특히 간식으로, 저는 그거를 흔히 불량식품으로 입맛 버려놓은 초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초딩 입맛으로 한 10살, 12살, 막 13살 신부점 오고 그러면 진짜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식을 적당히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그래서
뒤에는 이제 이 다음 시간에는 간식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료를 안 먹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 간식인데요. 이제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간식을 어느 정도 줘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간식을 잘 주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거 말고도 앞으로 계속 사료를 이제는 좋은 사료 있으면 같이 또 알아보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도 좋은 사료나 좋은 제품 있으면은 저도 더 많이 찾아보고 연구해서 같이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